저는 아내를 처음 만난 이래로 단 한 번도 7일 이상 떨어져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연애할 때도 일주일에 5번 이상 만났고 결혼하고 나서도 어디든 함께 다녔습니다. 지방에 있는 친정에도 혼자 보낸 적 없고요. 친구와 약속이라도 생기는 날에는 주변 카페에서 책 읽으면서 기다리다가 함께 집에 갔죠. 아내와 떨어져 있는 시간만큼 혹은 물리적인 거리만큼 저한테는 고통스럽게 느껴졌거든요. 물론 아내도 마찬가지이고요. 저희 부부의 몸은 자석 같은 면이 있습니다. N극과 S극은 서로 가까워야 저력이 강해지고 자석이라는 존재에 의의가 생기잖아요. 혼자 남은 자석은 그저 차가운 금속 덩어리에 불과한 거죠. 저는 육체적 사랑과 정신적 사랑이 별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이 가까워야 마음도 유지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하고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게 주말부부입니다. 물론 주말부부를 자발적으로 하는 분은 많지 않겠죠. 직장 문제가 가장 클 테고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행복해지려고 결혼한 건데 일주일에 이틀밖에 못 보는 삶이라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퇴사를 할지언정 돈은 좀 못 벌지언정 사랑하는 사이라면 몸이 가까워야 한다. 적어도 잠은 함께 자야 한다고 믿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이 굳어진 계기가 있습니다. 결혼 초 맞벌이 할 때 얘기인데요. 아내의 회사는 출장을 아주 빈번하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에 최소 서너 번씩, 짧으면 1박 2일, 길면 3박 4일까지. 출장지도 서울, 부산 가리지 않고 전국에 뻗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 중 열흘 가까이 따로 자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아내가 출장 가 있는 날이면 저는 혼자서 쓸쓸하게 저녁을 먹었고요. 아내는 늦은 시간까지 회사 사람들과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들기 전 한두 시간 정도 영상통화를 했어요. 아내는 매번 울다 잠들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혼자 자는 걸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한 번은 제가 아내 숙소에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출장지가 지방이 아니라 분당 순회역 인근이라서 일산에서 2시간이면 갈 수 있었거든요. 저도 퇴근하고 짐을 싸서 아마 밤 10시쯤 도착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숙소라고 한 곳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웬 허름한 모텔이었던 거죠. 난방이 잘 안 돼서 냉기가 돌고 천장 한 구석에는 거미줄이 펴있고 방음도 잘 안 돼서 옆방에서 사랑을 나누는 소리가 그대로 들리는 그런 후진 곳이었어요. 저는 아내의 회사한테 좀 화가 났습니다. 아니 5성급 호텔을 바란 건 아니지만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아내는 그렇다 하면서도 제가 와주니까 마냥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은 그렇게 같이 잠들었고요.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내를 뒤로 한 채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죠. 모텔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아내는 석사까지 졸업하고 처음으로 취업한 회사에서 1년을 못 채우고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소득이 줄어서 힘들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이렇게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민우, 야 그러지? 하지 마, 혼나. 야 그러지? 진짜 혼난다. 사실 주말부부 중에서도 가끔 보니까 더 애틋해진다 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장거리 생활을 잘하는 분도 계십니다. 사랑이라는 게 쉽게 일반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저희 부부 입장에서는요, 서로 가까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서로의 몸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해요. 샤워하고 나온 아내의 나체를 보면 그냥 웃음이 납니다. 알파벳 D 모양의 풍만한 뱃살에 얇고 힘없는 머리카락, 보름달 같은 통통한 얼굴에 뽀얀 피부 사이에 여드름 자국, 도라에몽 같은 뭉툭한 주먹에 길이가 짝짝이인 엄지손가락, 한 200년은 살 것 같은 허벅지 두께와 때리는 맛이 있는 찰진 엉덩이, 그리고 봉긋한 가슴과 부드러운 생식기까지. 몸을 굳이 성적으로 바라보지 않더라도요, 몸 자체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마치 자연처럼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변화무쌍해요. 인간은 필멸의 존재이고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기 때문이죠. 물론 그 덕분에 머리숱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흰머리도 하나씩 생기고 있습니다.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제는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체력도 점점 떨어져서 20대에는 일주일에 4~5번씩 잠자리를 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2번도 겨우 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사랑이 줄었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몸이 그렇게 변한 것뿐인 거죠. 살이 찌면 찌는 대로, 주름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이 모든 변화를 서로 이해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즐기고 있습니다. 만약 몸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을 수도 없고 포옹할 수도 없고 체온을 느낄 수도 없죠. 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상대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몸이 있어야 비로소 사랑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몸은 사랑이 시작되고 머무르고 끝내 죽음으로써 끝나는 일종의 장소이자 사랑 그 자체이기도 한 거죠. 말로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이걸 직관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 그녀가 그토록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었던 거죠. 오래된 영화지만 아직 안 보신 분들을 위해 영화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주인공인 테오도르는 아내와 이혼을 앞두고 있는 아주 내향적이면서 감수성이 풍부한 남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AI 운영체제를 사게 되는데 Hi. 그 AI는 사만다라는 여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테오도르는 AI와 대화를 하면서 점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데이트할 때면 카메라를 통해서 세상을 보여주고요. 심지어는 성적 교감을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AI에게는 몸이 없죠. 영화를 보는 관객의 시점에서는 그 모습이 좀 우스꽝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한편 사만다는 AI로서 점점 학습하고 진화해 나갑니다. 그걸 지켜보던 테오도르는 의문을 갖게 돼요. 혹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관계하고 있는지. 테오도르의 질문에 사만다는 고백합니다. 8,000명이 넘는 사람과 동시에 소통하고 그중 600명이 넘는 사람과 사랑하고 있다고 말이죠. 테오도르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감정이 진실인지 점점 헷갈려하게 돼요. 그리고 야속하게도 사만다는 떠나게 됩니다. OS를 넘어서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되어서요. 영화 그녀가 국내에 개봉한 게 2014년이니까 딱 10년 된 영화입니다. 그리고 영화의 배경은 2025년이에요. 현실에서도 1년이 채 남지 않았죠. 최근 AI의 발전 속도를 보면 이걸 그냥 SF로만 볼 수 있나 굉장히 성견지명이 있는 영화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영화의 결말에서 테오도르는 결국 자신이 이혼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AI와의 사랑이 아무리 낭만적이었다 한들 실제 하는 사랑만큼 의미 있지는 않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 아내에게 감사하다는 편지를 남긴 거죠. 그리고 그 감정을 역시 AI가 아닌 실제하는 친구 에이미와 나눕니다. 저는 이 영화가 몸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성찰하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특히 사만다와 성적 교감을 나누는 그 장면은 정말 압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화에서는 테오도르와 사만다의 관계를 계속 제3자의 시점에서 보여줘요. 관객의 시점이겠죠. 근데 오르가즘에 이르는 이 장면에서는 의도적으로 화면을 없애서 마치 눈을 감은 것처럼 소리만으로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연출을 합니다. 사실 이 장면을 3인칭으로 보게 된다면 테오도르는 이어폰을 끼고 혼자서 자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본인은 이걸 성관계라고 착각하는 거죠. 우리는 현실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쁘다거나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이걸 진짜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좀 모호한 구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사랑은 몸이다. 저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저의 욕심과 아내의 욕심이 한날 한시에 동시에 소멸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늙고 병드는 건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두려운 건 누군가 먼저 떠나버렸을 때 서울에서 부산만큼의 거리도 아니고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리고 나면 남은 한 명이 얼마나 괴로워할지 아니까 그게 두렵죠. 만약 남아야 할 사람을 고를 수 있다면 그건 아내가 아니라 저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내가 눈 감는 순간에도 제가 지켜줄 수 있고 먼저 간 곳에는 콩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아내는 콩이랑 놀면서 저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비록 저는 혼자서 외롭게 지내다 고독사 하겠지만 그래도 아내를 외롭게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귀찮아서 빨래도 안 하고 팬티도 3일씩 입고 밥 대신에 육개장을 더 많이 먹고 커피 내리는 법 몰라서 카누를 타먹겠지만 그래도 침몰하는 배에는 남편이 남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하 주차장은 우회전입니다.
그리운 거지. 그렇다고 너무 똥똥하게 나오지 않아. 오늘 이야기는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부부의 일상과 결혼에 관한 생각을 계속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7년간 결혼 생활하면서 겪은 더 깊은 내면의 이야기, 현실적인 결혼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